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오전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전 12시, 오전 00시를 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미 콜로라도 주지사 올 여름부터 비트코인 사용으로 인해서 납세를 허용하겠다.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2017년도 때만 해도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해주는 약간 뭐 결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할 수 있구나. 지금은요, 미국에서 납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암호화폐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치 저장 수단 또는 금융 대체 금융 그리고 지불 수단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시죠. 네, G20 금융안전위원회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당연하죠.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은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대출도요, 서민들한테 받아서 이자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대출해줄 때는요, 엄청나게 비싼 이유를 붙이죠. 그리고 대출도 쉽게 안 해줘요. 근데 정치 또는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는요, 우리 돈을 다 그들한테 줍니다. 돈이 돈을 벌죠. 그래서 그들만의 기득권들 간의 혜택을 다 보고 있었죠.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요, 기득권 혜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한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돈을 맡길 수도 있죠. 정통 금융시장의 위협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평등해지니까. 심지어 정통 금융시장에서는요, 뭐 통장도 개설을 쉽게 안 해주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장 개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어, 여성이라고 계좌를 안 만들어 주고요. 특정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계좌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암호화폐는 어때요? 누구라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등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정통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인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러시아 재무부 장관 비트코인 금지는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이거 재밌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투자해야 된다, 좋다, 이거는 풀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러시아 연방은행 총재 있잖아요. 러시아 검색해보면 여긴 반대합니다. 예. 러시아 중앙은행이랑 재무부 장관하고 이제 싸우고 있어, 서로.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기존 은행권에서는요, 계속 비트코인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재무부에서는 풀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이야, 기득권. 중앙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죠.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CME에서요. CME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여기서는 월말에 비트코인 기준 환율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연말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지표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 사모니언 펫투미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뉴스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올 들어 660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두 달 지났죠? 두 달 지났는데 66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총 보유 물량이 12만 개가 넘어가요. 12만 5천 개. 비트코인은 총 물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죠. 그 중에서 12만 5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4만 8천 볼트를 뚫어야지 단기 추세선을 뚫어야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4만 8천 불이 얼마일까요? 4만 8천 불을 우리가 한번 찍어 봅시다. 4만 8천 불이면은 어디죠? 이 자리죠. 4만 8천 불이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뚫어야 된다. 이 자리를 뚫으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 헤드앤 숄더. 상승이죠, 여기 뚫으면서. 그래서 48,000보를 뚫으면 날아간다. 그리고 요 날아가는 자리. 제가 오늘 내일 하는 게 요거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내에서는 얼마냐고요, 저 자리가요? 국내에서는 얼마일까요, 저 자리? 국내에서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얼마면 6,100만 원에서 6,200. 6,1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국내에서는 6천만 원, 6,100만 원 정도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머머머머 잠깐 시간에 비트코인 5,300 넘겼네요. 아무튼 뉴스 계속 봅시다. 뉴스 보다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복잡한 건 다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네, 비트코인 분석 최악의 경우 2.9만 달러가 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2.9만 달러는 어떤 자리일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차트 분석 얘네들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 분석하는 게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28,000불이면 여기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여기. 우리가 차트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오포님들 응원합니다. 오포님이 잘 되셔야 저희가 살아요. 네, 희망만단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요런 자리가 반등 자리고 여기가 깨지면 요 자리가 반등 자리다 하잖아요. 어느 자리? 이전에 대한 저점 자리, 꼬리 질렀던 자리. 여기 쓰리바닥 찍었던 자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29,000도 우린 여기. 쓰리바닥 찍었던 자리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우리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선 몇 개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트는요, 여러분 선 끊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리 얘기하는 이 자리에 하는 저항 자리. 뭐 어렵게 뭐가 뭐 2018년부터 뭐가 저쩌고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은 얘네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오뽀님 비트코인 저점 얼마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이거 딱 찍겠지. 뭐 이전에 전저점 이 자리고요. 여기가 깨지면은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 안에가 매수점 자리예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분석하면 끝나는 거를 괜히 말만이 붙여가지고 힘들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게. 여기 보면은 뭐 지난 2018년 11월간 지속된 약세 장과 현재 비트코인 조정을 비교해 보면 풀악셀 관점으로 보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얼마다? 29,000달러.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얼마인지만 보면 돼.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트 분석은 그래서 잘 보는 사람들은요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봅니다. 지금 제가 차트 잘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지금 비트코인 매도할 이유 없다. 왜 매도할 이유가 없느냐 했더니 지난해 비트코인 부여자들이 시장에 견뎌냈던 과정을 감안하거나 3개월간 글로벌 거시 리스크 재료들이 소진되어 간 이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할 때 두려워하는 게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한다는 거 테이퍼링 한다는 거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 나왔어. 11월부터 나왔고 지금 더 이상 나와봤자 이거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아. 시장에서 이미 다 녹여 있어요, 여러분. 11월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선반영 돼가지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들이 다 소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 어쩌네 현금 감망하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돈 얼마나 버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중 국제금융안전위원회 암호화폐 리스크 평가 글로벌 표준 마련 시급.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거를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내세우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탈중앙화를 내세우는 코인한테 어떤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동의하기 힘들 테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리플이라는 코인을 SEC에서 증권용 토큰이다라고 규제를 해버린 다음에 거래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리플이 망해요? 아니죠. 미국에서만 거래를 안 하지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리플을 다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리플 거래 못해? 왜 못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지금 뭐 마진거래소, 뭐 바이낸스, 뭐 FTX 다 거래하잖아요.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그냥
예,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가 하고 리플 거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2017년부터 금지령 내렸지만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도 규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제는 마련돼야 된다. 왜? 그래야지 기관급들이 투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호주 최초 주식 암호화폐 거래 지원 거래소 탄생. 당국 승인 대기. 이런 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증권에서 증권 거래 하시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상품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에 되면요, 현물 ETF보다 더 좋은 거예요. 현물 ETF는 거래소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주식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거래소가 탄생한다라고 하면요, 대박인 거죠. 예, 그만큼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왜 대박이냐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주식만 하던 사람들은 주식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을 하고 싶어도 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인 거래소도 가입해야 되고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계좌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냥 주식 하는 데서 옆에 코인도 살 수 있도록 열어져 있으면은 그냥 누구라도 쉽게 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 부동산 코인 시행부지 이달 내 추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코인을 사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이 나왔을 때 배분해주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 이재명 후보 또는 뭐 윤석열 후보 지금 암호화폐 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요즘 그 투표 그 선거에 앞서서 2030의 파워가 상당히 커졌죠. 근데 2030들이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카오 그라운드 X 고객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갑자기 뭐 코인 투자해라, 무슨 뭐 선물 투자해라, 그리고 어떤 뭐 정보를 주겠다, 리딩방 홍보하는 메시지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옵니다. 네, 그런 게 바로 저렇게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요즘 네이버 같은데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뭐 해킹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고객센터라고 붙여가지고 오거든요. 거기 가면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요, 뭐 본인이 사용 어디 미국이나 뭐 중국 어디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은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면은 다시 로그인하라고 뜨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로그인을 하는 순간에 해킹당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의 피싱 사이트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요, 뭐 해킹당했다,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해외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다, 뭐 비밀번호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오면요, 예, 다 무시하세요. 예, 그리고 실제 위에 주소를 보면요, 네이버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속이는 거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솔라나 P2E 게임 믹스몹 700만 달러 시드 유치,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시드 유치는 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네. 네,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수가 1836만 개가 늘어났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주소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업비트에 있는 이더리움 주소는 여러분들의 이더리움 주소가 아니에요. 이더리움 주소는 개인 지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해요, 1836만 개 이상의 새로운 그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생성됐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 지갑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이거 곱하기 몇십 배 하셔도 됩니다. 몇백 배 해도 돼요. 네. 그만큼 코인 시장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네, 중국 시저우 경찰 작년 온라인 피라미드 사기 80%가 가상화폐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건 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기꾼들이 돌아다녀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코인이 앞으로 상장할 건데 상장하기 전에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레파토리가 나온다?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언제 상장시킨다.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라. 사깁니다. 하지 마세요. 이 코인에 투자하면은 매달 이자로 20% 30%를 준다? 그거 사깁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준다 해도 코인만 주는 겁니다. 코인은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코인이 상장이 돼야지 팔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 코인 어디 상장되어 있는데 얼마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거래소를 보세요. 그 거래소 어떤 거래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래소입니다. 예, 상장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거래량이 터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음, 네, 여기 보죠.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위험이 이익보다 크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은요 암호화폐를 다 싫어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다 다들. 한번 봐봐요 나중에 하지. 그리고 여러분 위메이드 1, 2준의 위믹스 소가 이거 여러분 위믹스를 제가 욕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위믹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믹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못된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10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총 발행물의 1%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00달러가 될 때까지 그런데요. 지금 위믹스가 얼만데 위믹스가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10달러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100% 올라갈 때 1% 소각한다는 소리고 24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소린데 누가 간대요?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이 발표가 지난주에 뜬 다음에 가격이 오히려 밑으로 확 하락을 했죠. 그리고 더 얘네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얘네들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하니까 뭐 3천억인가 얼마인가 벌었다고 떴잖아요. 근데 그 실적을 보면은 뭐예요? 대부분 이 암호화폐 유동화를 통해서 벌었던 돈이지 얘네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봐갖고 본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코인 때문에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 자체도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얘네들은 코인도 상장되어 있지만 주식도 상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을 하니까 얘네들이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처음에는 10달러가 상승할 때마다 1% 소각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1, 2주 안에 암호화폐 위믹스를 소각하겠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이 망하는 회사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리브랜딩, 갑자기 이름을 바꾼다고. 두 번째, 소각을 한다. 왜 소각을 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뭔가의 호재를 통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손쉽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소각입니다.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일단은 호재로 반영을 하고 코인을 사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단 입장에서는 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소각인 거지. 물량 줄이겠다는 건데. 어차피 디지털로 찍어낸 거 지들이 뭐 10만 개, 100만 개, 10억 개, 100억 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1, 2% 줄이면서 뭘 그게 엄청난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장난을 치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낮에 뭐 7%인가 8% 올라왔다가 다시 다 빠지잖아요. 왜? 이게 2017년, 2018년도 때 대부분의 스캠들이 사용하던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통해요. 이 코인판에서도 이제 다들 빠끔이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 너무 대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저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코인들 사지 마세요, 진짜로. 사주면 안 돼. 네, 이강재 위원 부산에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만들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거래랑 코인 거래랑 같이 해주는 거래소가 생기면 대박이다. 근데 이강재 의원이 얘기한 거는요. 바로 한국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만들어질까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갤럭시 디지털 공동대표 대규모 기관 자금 암호화폐 유입될 준비 마쳤다.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디지털은 세계적인 펀딩 회사죠. 예, 돈을 투자받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규모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에 유입될 준비를 마쳤다. 왜? 지금 본인들이랑 접촉하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 중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큰 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호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죠. 여기 또 나오네요. 예, 갤럭시 디지털 CEO 금하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리고 법정 통화의 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된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금값이 올라가고요. 금값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라간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조기 마감이 된다고 하면요. 경제가 일시적으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경제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를 사는지 아세요? 복권을 삽니다. 왜?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요. 비트코인도 사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비트코인을 왜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데 없나 생각하다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힘들고 월급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집 하나 구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크게 한 방을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지금 코인을 하고 계신다면 3월달, 4월달에 금리 인상이 되고 미국에서 갑자기 자금 완전 완화를 중지하고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면 경제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비트코인 투자할 거냐?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2022년 2월 17일 오전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마감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막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비트코인 5,300을 다시 복구해 놨습니다. 이제부터 반등. 제가 말하는 것처럼 5,270만 원을 터치하면은 비트코인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터치해주고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새벽까지 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요, 여러분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공개 안에는요, 이 시장이 너무나도 지난달에 겁을 먹고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정책들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는 찌라시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따 새벽 4시에 발표된 FOMC 회의록은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요, 행복한 즐거운 새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